네,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시를 고르셨나요? 네, 저는 광인행로입니다. 광인행로 심보선. 길 위에서 나는 두려워졌다. 대낮인데도 어둠이 날 찝적댔다. 어젯밤 잠속에선 채 익지 않은 꿈을 씹어먹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병에 담아둔 꽃이 다 뜯겨 있었다. 신물 대신 꽃물이 올라오고 발바닥에 혓바늘이 돋았다. 걸음이 떠듬대며 발자국을 고백했다. 나는 두려워졌다. 아무 병 속으로 잠적하고 싶어졌다. 마침 길가에 예인이라는 지하다방이 있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전날 샀던 시집을 한 장 한 장 찢으며 넘겼다. 나는 두려워졌다. 종업원이 유리컵에 물을 담아왔다. 거기에 코를 박고 죽고 싶어졌다. 맛을 보니 짭짤했다. 바닷물인가? 아님 너무 많은 이들이 코를 박아서 이미 콧물인가? 나는 두려워졌다. 산다는 게 꼭 누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한숨을 쉬니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다. 누군가 내 안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네, 왜 이 시를 고르셨나요? 일단 신보선 시인의 시를 접하는 가장 그나마 나은 길은 가장 좋은 문장이 있는 시를 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산다는 게 꼭 누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정말 주목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의 주제의식을 정말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요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해요. 누군가가 딱 종이 주고 너가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이유, 너가 지금 되게 뭔가 무서운 이유, 너가 지금 되게 어딘가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왜 느끼는지 한번 이유를 써보렴 하면은 정말 하나도 못 써요. 딱히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왠지 그렇게 느끼는 날이 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사소한 이유 하나로 여기서 대뜸 그냥 나는 두려워졌다. 아무 병 속으로 잠적하고 싶어졌다. 그냥 갑자기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경험들이 최근에 꽤 있어가지고 이거랑 여기서도 제가 지금 살짝 연관 검색어를 하자면은 그거 있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본 노래인데 일본 뮤지션들을 잘 몰라서 어느 뮤지션이 이걸 원곡으로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이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괭이 갈매기 부두에서 울었기 때문이야. 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海猫が桟橋で泣いたから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생일날에 살구꽃이 피었기 때문이야. 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誕生日に杏の花が咲いたから 진짜 전혀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거 보고 나 오늘 왠지 죽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 아닌데 진짜 아무 이유 없는 인과관계 제로인 걸 보고 뭔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뭔가 갑자기 기뻐지거나 왜 저희가 옛날에 무슨 뭐 고양이 발바닥을 보면 갑자기 행복해진다 뭐 이런 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식을 참 시가 잘 담아내지 않았나. 그리고 뜬금없이 이게 한자거든요. 도대체 왜 한자로 했을까? 그렇네요. 다른 거 다 한자로 쓸 수 있는데 네. 한글로 써놓고 요것만 왠지 광인행로. 요건 다행히 제가 안 찾아보고 해석했어요. 광인행로. 그러게 왜 한자일까요?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네. 것도 투성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이유로 이 시를 꼽았는데 제가 뭐 잘 읽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방송 나갈 때 이렇게 음악도 깔리고 할 거니까 잘 들었다고 하고 자, 어떤 감상인가요? 이게 또 페이지가 마침 119페이지거든요. 119가 필요한 시다. 괜히 읽고 나니까 우울해지네요. 아. 이유 없이 죽고 싶고 죽고 싶기까지. 아니, 죽고 싶진 않은데 네. 조금 아까 챈들러 씨가 말했다시피 그 이유 없이 좀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좀 괜히 이유 없이 그런 게 생기네요. 정말 이유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참 챈들러 씨 낭독하는 거를 따라갔는데
산다는 게 꼭 누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이 얘기할 때 그래 이거 하나 건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앞에 거는 사실 잘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광인 행로인 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 광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점점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가 술이 점점 깨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있네요. 사실 그 뒷문장도 굉장히 멋집니다. 한숨을 쉬니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다. 누군가 내 안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이게 좀 정상인의 문장이잖아요. 그 전에는 뭐 걸음을 떼며 발자국을 고백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네 발바닥에 혓바늘이 돋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좀 문장이 정제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로맨스 정씨는 어떤 시를 고르셨나요? 네, 저는 어느 날 은행에 갔었네라는 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었네. 심보선. 어느 날 은행에 갔었네. 애인과 나 손 꼭 잡고 통장을 만들었네. 등 뒤에서 유리문의 날개가 펄럭거리네. 은행은 날아가지 않고 정주하고 있다네. 애인과 나는 흐뭇하다네. 꿈은 모양이 다양하다네. 우리는 낄낄대며 담배를 나눠 갔네. 은행의 예절은 금연 하나뿐이라네. 어쩐지 세상에 대한 장난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네. 사랑, 사랑, 사랑. 이라고 중얼대며 은행을 나서네. 유리문의 날개에는 깃털이 없다네. 문 밖에서 불을 붙여주며 애인은 아직도 낄낄거리네.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에 속한다고, 미래 속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애인이 나에게 가르쳐주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아프네. 금방 머리 위로 파산한 새가 날아갔네. 후드득 후드드득. 깃털 같은 빗방울들이 떨어지네. 어느 날 우리는 많은 돈을 갖겠네. 이 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일단 저도 좀 애인과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와 닿았고, 그리고 그 홍서범의 그 옥슨 80에 가난한 연인들이 기도를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약간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런 가난한 연인들의 아주 작은 에피소드, 은행에 다녀온 그 감상담을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를 읽으셨나요? 아까 광인 행로와 반대로 앞에 부분은 참 이해가 잘 가는데 뒤로 갈수록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파산한 새가 날아갔고 우리는 많은 돈을 갖겠네. 약간 좀 인과관계가 안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약간 그 연인 간의 꽁냥꽁냥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은행 마크 중에 혹시 뭐 이렇게 새가 그려져 있는 그 은행이 있나요? 파산한 새가 날아갔다고 하길래 혹시 뭐 그 은행을 이용하시나 생각해가지고.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딱히 참 진짜 모르겠어요. 난 이 시인을 모르겠어. 그러면 로맨스 정씨 이 시에서 베스트 문장. 베스트 문장. 네.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에 속한다고. 미래 속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이게 돈을 이제 적금하면은 이제 그 적금하는 순간 미래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뭔가 사회학 감성이 살짝 묻어 있죠. 그렇죠. 사회학 통이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미래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니까 이 문장이 인상 깊었네요. 다른 분들은 뭐 이 시에서 문장을 하나 구제한다면 저는 꿈은 모양이 다양하다네 이 문장을 꼽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라는 걸 모으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꿈이 다양하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그게 공감이 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느 날 우리는 많은 돈을 갖겠네. 아니 너무 뭔가 노래로 부를 법한 뭔가 끝도 하필 네. 내로 끝나요. 그렇죠. 아 참 약간 크라잉너 노래가 이렇게 되는데
기타 띵가띵가 네. 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은 돈을 가지면 좋겠죠. 그럼 만약에 결혼 후 집안 살림이나 뭐 경제권은 어떻게 할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이게 참 이걸로 이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음. 그 각자 번 돈을 각자 이렇게 관리해서 할 것인가, 공금을 따로 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두 다 하나로 몰빵을 해서 계획적으로 쓸 것인가. 근데 저는 후자긴 합니다. 누가 관리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면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도록 저는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음. 이런 경제 이런 거를 저도 좀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몰라서 자신 네, 있다기보다는 몰라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배워가고 싶고 하니까 전 음. 제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자신 있다 그러면은 출마의 변이라도 하나 붙여보라고. 내가 이렇게나 경제부 네.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네. 뭐 너무 몰라서라면 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몰라서 지금 감히 모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쓰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훌륭한. 챈들러 씨는 어떠신가요? 전 제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제가 돈 진짜 아껴 쓰거든요. 아. 저도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막 요즘 부부들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월 뭐 생활비 100만 원 뭐 이 정도씩만 각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그런 데가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 맨날 한번 들어보죠. 용돈기입장도 쓰고요. 카드도 딱 그 있잖아요.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 뭐 예를 들어 30만 원, 50만 원 딱 그 정도만 쓰고 카드 여러 개 씁니다. 딱 개수 맞춰서 체크카드 쓰고요. 당신 취미가 뭐야? 카드 검색. 그리고 뭐 약간 뭐 그런 주식 이런 것도 관심 있어서 찾아보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주 저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그냥 되게 사담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주식에 배당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기마다 주는 데도 있고 한국은 보통 반기로 주거든. 6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미국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심지어 어떤 야 저 요즘에- 방금 신보선 15도 어려웠어. 요즘에 좀 그런 재테크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래서 배당금. 예. 네. 근데 노예. 만약에 아내분이 네. 경제학과에 딱 나왔어요. 음. 경제학과 출신이다. 실물 경제와 이론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좀 절대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밝히셨잖아요. 노니 씨 개인 목표가 29살에 1억. 네. 30살 전에 1억. 30 전에 1억 모아오는 남자면 그렇죠. 맡겨도 되지 않을까. 네, 그걸로 좀 노니 나중에, 세일즈 한번 가죠. 네. 노니 씨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래요. 아, 친구들이 누가 하지 말래요? 친구들이 하지 말래. 왜요? 오지만 찜콩한 건가? 누가 있나요? 그런 얘기 그만하래요. 뭐 언제 했다고 그만하래? 친구들이.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편집 안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분 있으면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여기서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인상 깊었던 아마도 좋아하는 시 하나씩 뽑아봤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쉬워서 뽑힌 시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여기서 쉬워서 그나마 좀 서사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만큼 참 어려웠던 시집이었다. 왜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을에 창작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창작이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어쨌든 누군가를 대상으로 창작을 한다 하면은 어쨌든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만드는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역시 시는 순수 예술이라 그런가 뭔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다 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독자들에게 친절한 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시가 전부가 아닌가. 네, 그리고 뭐 하상욱 시인 이런 거 있잖아요. 밤시, 네, 그쵸. 시밤 뭐 이런 거. 네. 참 뭔가 좀 얄밉죠. 이게 뭔가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우린 그렇게 뭐
뭐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나를 죽여가며 가장 대중적인 무언가를 만드는데 시는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뭔가 시의 미덕이 되고 얄밉네요. 근데 저도 그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 들을 때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시인은 아니셨고 소설가셨는데 주변 이제 시인 친구들한테 뭐 얘기도 들려주고 하면서 이제 시 수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하상욱 씨나 뭐 이렇게 쉽게 쓰여진 그런 시 있잖아요. 이게 또 시야 하는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아예 시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문학계에서는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그런 고고함 이런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이거를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텍스트를 좀 많이 읽었거나 많이 아는 사람들만 이 시의 진가를 알 수 있어. 라는 그런 걸 너무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하상욱이랑 비교를 하니까 좀 더 와닿는 게 물론 시를 두고 비교를 하는 일도 좀 우스운 거고 시인들 둘을 두고 야 누가 더 좋은 시인이게 하는 것도 되게 마치 뭔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 같긴 한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 이건 시로 취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뭐가 시인가 참 어쨌든 시라는 독자가 없으면 아무리 순수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시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말 저희가 검은 건 글자다 하고 넘어간 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시집에서. 있죠. 읽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든다.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고 하지만 정말 칭송받는 시인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문단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던 하상욱 시인의 어떤 시는 너무 쉽고 그거 와닿고. 읽자마자 와 씨 대박 하는 공감이 바로 되고 절절하게 공감이 되는 그런 시. 독자가 시로서 갖는 효용은 참 효용이란 말도 웃기네요. 시를 읽고 느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정도, 독자들의 마음을 몇 센치 움직였을까가 그 시가 갖는 가치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신보선의 시를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지구상에 우리 3명만 존재한다고 합시다. 네. 네. 그 우주에서는 이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저는 시에 대한 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종의 깨달음을 느꼈거든요. 꼭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주변에도 저조차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뭐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절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안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느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작품을 읽을 때도 아, 나 이거 무조건 다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다시 읽으니까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더 이제 조급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읽어보면은 아 그냥 이건 그런 의미구나. 뭐 어차피 문학 작품이라는 게 다 독자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초연해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시집을 다룰 때 신보선 권위자나 신보선 덕후를 한 명 모셨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시의 대중성에 관해서 얘기를 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는 뭘까요? 윤동주 서시 아닐까요? 서시? 네.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저 홍필이 제목은 궁금해서.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아해 있잖아요. 오감도. 오감도. 이상의 네. 오감도. 그걸 전 진달래꽃 아 진달래꽃. 또 네. 마야 누나가 네. 번하셨죠. 이런 거 어디서 조사 안 하나? 할 법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는 뭘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혹시 누가 압니까? 저희가 시집 하나 선물로 보내드릴지. 그렇죠. 네. 저희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것도 사담인데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진짜 출연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출연했으면은 저는 진짜 책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오. 예. 그 논희 씨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이 오시는 사람 분, 제 지인 말고 네. 진짜 방송을 듣고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두산 백과 사달라 그러면. 아 제가 원하는 책, 아. 제가 선물하고 싶은 책. 주고 싶은 책. 네. 뭐예요 그거? 아직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저희 마지막에 읽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입니다. 오, 제법 긴 제목인데 네. 외우네요. 사실 저번에 희준 씨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그게 조금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오히려 좀 대접해야 되는데 이 게스트가 오히려 선물을 주니까 조금 또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희준 씨 듣고 네. 이번엔 있으시죠? 다른 선물 들고 오시면 참 좋겠는데. 중복 안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도대체 좋은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조건이라고 하긴 뭐하고 딱 읽었을 때 야 이거야 이거. 이게 시지. 아니요 그거 말고 야 내가 요새 이랬어. 공감할 수 하는 거.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어땠냐면은 뭔지 알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느꼈었냐면은 뭐 이렇게 막 엄청 길게 카톡으로 쓰고 막 술을 몇 잔을 마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야만 토로할 수 있는 그 감정을 그 시 하나로 그냥 딱 이렇게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거였어 하면은 그 사람도 봤자면 무슨 USB 딱 꽂아가지고 파일을 샥 옮기듯이 너가 그랬구나. 딱 요 마음 이렇게 딱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가 아닌가. 저는 좋은 시의 조건은 쉬운 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게 좋은 시가 아닌가. 제가 최근에 본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어떤 사람이 어떤 시인이 그냥 아이를 흉내내면서 쓴 시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 도어락 누르는 소리로 누가 왔는지 아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할머니는 띠띠띠띠 뭐 네, 그거. 사랑해요 뭐 할머니 이런 거. 그 시를 보고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봤을 때는 어떤 꼬마가 썼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 떴을 때는 그렇게 봐가지고 저번에 말한 그 문학의 영재가 시의 영재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떤 어른 시인의 동시 흉내내기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흉내냈든 뭐든 그냥 딱 보면은 저희도 다 알잖아요. 집에 누가 들어올 때 띠띠띠 그쵸. 하면 누가 왔다. 이게 알게 네. 되는 게 그거를 이제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고 그게 좋은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시? 그게 참 이해가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에 그려진다는 게 좀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머리에 좀 시를 읽었을 때 머리에 그려지는 시가 좀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갈 피 네, 이 시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식후에 이별하다라는 시에서 한 몇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먹다 만 흰죽이 밥이 되고 밥은 도로 쌀이 되어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허기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기근 같은 것이다. 기똥차죠. 네, 이거는 좋은 문장이었어요. 네. 네. 딱 정말 사랑은 요거다. 네. 그다음 노니 씨는 어떤 문장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저는 웃는다 웃어야 하기에의 지적인만으로 이루어진 유언들이란 얼마나 귀엽던지 약간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새가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짹짹짹짹 거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네. 약간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진짜 저번 제가 녹음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이 이걸 문학을 다른 보면서. 관점에서 보면은 봄이 돼서 새들이 짹짹짹 지적이잖아요. 그게 다 유언일 수도 있는 유언일 거예요.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다 죽으려고 지금 아침에 마지막, 딱 네. 창문 이렇게 열었는데 이제 누군가는 유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죽음이 시작되는 아침. 되게 참신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책갈피를 꽂은 문장은 최후의 휴식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나는 모든 미래가 오늘의 치명적 오역이라고 믿는다. 네. 뭔가 진짜 네. 이거 카톡에 상태 메시지 써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오늘의 치명적 오역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미래는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 것처럼 그 미래는 항상 어긋나기 마련인데 이거를 참 멋있게 잘 썼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문장 단위로는 참 즐기기 좋다. 네. 하지만
시를 봤을 때는 어렵다. 네, 이게- 포스트잇 준비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약간 코카콜라인의 편지처럼 건질 게 다 그런 그거 진짜 좋았는데. 네 하나 하나씩 그 편지들처럼 네, 그런 시였습니다. 연남동 수선집 이 책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한번 수선해보는 연남동 수선집 코너입니다. 시를 수선한다는 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이 코너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노인 씨 먼저 해주시죠. 저는 특별하게 시가 아니라 좀 표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표지부터가 좀 독자들로 하여금 읽고 싶게끔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배경에 있는 이 뭔가 이상한 무늬 아니면은 사람을 그린 요 선. 저는 그 갈색 배경에 노란색 표지 그걸 했거든요. 네. 아,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되게 이런 저속한 표현인데 좀 저는 구렸습니다. 갈색이 아니면 노란색이 아니면 그냥 조합이. 색 조합이 조합이. 저거 뭔가 바나나 초코파이? 네, 초코송이 느낌도 나고. 뭔가 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박준 시인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네. 네, 아무튼 뭐 그러면 어떻게 바꿀래요? 바꾸면은 저는 약간 그냥 모노톤? 아이보리.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네, 아이보리색으로 하고 좀 그림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게 염두에 너무 둬야 이게- 돼요. 이게 시인 얼굴이거든요. 어, 시인들 얼굴을 그렇게 스케치해서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보고 괜찮네. 이걸로 해. 이 결제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를 수선하고 싶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로맨스정 씨는 어떤 걸 고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 시집에 58페이지에 나오는 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둘에서 뭐 두 줄기의 햇빛, 두 갈래의 시간, 두 단계, 두 방향 하다가 두 가지 사건만이 있다. 하나는 가능성, 다른 하나는 무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문장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두의 울타리를 하나 세우면 무가 된다. 그러니까 두에다가 짝대기 하나 짝대기를 그러면. 그리면은 약간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 되는 그 사람처럼 부부의 점 하나 찍으면 뷰부가 된다. 뷰부. 네, 그런 것처럼 두에다가 이렇게 울타리 하나 세우면 무가 되니까 뭐 그런 울타리가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니까 네, 뭐 그렇게 했다면 더 표현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챈들러 씨는요? 저는 도주로라는 시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짧은 시예요.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는 시인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욕설이 이제 저희 뭐 팟캐스트에서 욕설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귀가 좀 불편하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욕설이 네. 나온다는 것만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영철이랑 미영이는 사랑한대요. 미영이는 내 거다. 이 시를 좀 들어서 미영이는 내 거다. 참 부드러운 칭호다. 이렇게 이 비속어가 두 번 나옵니다. 시 잘 읽고 있다가 좀 더 전 깼어요. 아무리 참 기발한 표현으로 시를 창작하는 거는 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냥 저 이 시 원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원래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뭐 아는 시 같지만 좋아하는 시로 뽑아봤어요. 뽑았는데 유독 뭔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가는 이유는 이 비속어 때문에 네. 욕설만 제외하자라고 네. 수선해봤습니다. 원래 그 시는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시를 노래한다고 하는데 왜 이거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이제 시가 완성된다고 하던데 왜 굳이 이 비속어를 어쩌면 썼는지? 이 쾌감을 노린 걸까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근데 아까 들었을 때 굉장히 찰졌거든요. 아 찰졌어요. 멍충아 뭐 이런 거. 멍충아. 네, 챈들러가 잠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악까지 깔았습니다. 오늘 협찬 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내 책 슬픔이 없는 15초 시집이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 찾아보니까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친구한테 이제 학교에서 이거 좀 빌려다 달라. 다음 주에 어차피 만날 일 있으니까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친구는 책을 빌렸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 만나는 날 이제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오는데 이 책을 집에 두고 왔다고. 근데 뭐 어차피 학교에서 저 약속 장소까지 오는 길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거기 들러서 책 좀 갖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친구가 이제 집에 들러서 어차피 집에 들린 김에 책가방을 두고 책을 들고 나오면 되는데 책가방만 두고 책을 안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지하철 찍고 승강장까지 갔다가 이제 시집 안 들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집까지 가가지고 책 들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지구상의 누군가에게는 이 슬픔이 없는 15초가 아니라 슬픔 가득한, 좌절 가득한 15분이었다 라는 멘트를 꼭 해달라고 해서, 뭐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책을 못 읽었을 테니 이런 식으로 뭐 칭찬합시다 처럼 그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잠깐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아무렇게나 칭찬하고 싶은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음악 깔고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챈들러였습니다. 네, 이제 이 시집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노니 씨. 네, 저 논희입니다. 피로도가 높은 시집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 무채 위에 올린 회 몇 점,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보물지도,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딱 2예요. 네, 2를 주기에는 표현이 좀 기똥차. 네. 예뻐. 그런데 3점을 주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과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저희가 다 같았네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노니 씨의 알림장을 들어볼 텐데요. 읽어주시죠. 어렸을 때 학습지를 풀 때처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시 한 편, 유리수와 무리수, 수많은 영어 문법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암기를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려 하지만 이해와 암기로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이 시집에 대한 총평 같기도 하네요. 네,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이 시가 잘못된 거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 못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네. 네, 다른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네요. 네, 그렇네요. 좋은 정리였습니다. 네, 좋은 정리를 해주신 누니 씨. 저희 다음 주에 어떤 책 읽나요? 다음 주가 4월 첫째 주죠. 네, 특히 4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책입니다. 김경욱 작가의 장국영이 죽었다고? 라는 네. 소설입니다. 장국영 배우가 4월 1일에 그죠, 만우절에 네, 거짓말처럼 죽었는데 그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